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여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비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나라 성제의 황후로서 가냘픈 몸매와 뛰어난 춤 실력으로 황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지만 극도의 권력욕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녀의 일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왕조를 멸망으로 이끈 매혹적인 여인 조비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연의 본명은 조이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냘픈 몸매 때문에 나는 제비라는 뜻의 비연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죠. 그녀가 태어난 집안은 매우 특이한 내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한나라 경제의 증손녀였던 고소군주 유씨로 왕족 출신의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관원이었던 조만과 결혼했다가 만족스럽지 못해 풍만금이라는 남자와 관계를 맺어 조비연 자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뒤 조만이 죽자 고소군주는 풍만금에게 딸들을 맡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풍만금마저 세상을 떠나자 조씨 자매는 성제의 누이 양아공주를 모시는 궁인이 되었죠. 당시 조비연을 키우게 된 양아버지 조임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갓난아기였던 그녀를 들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3일 동안 계속해서 버린 아기가 꿈에 나타나 울어댔고 그 모습에 괴로워한 조임이 다시 데리러 갔을 때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조비연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녀가 양아공주의 집에서 춤과 노래를 배우게 되었을 때 모든 이들이 그녀의 타고난 예술적 재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의 춤은 마치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가볍고 우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녀가 비연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또 다른 이유였죠. 당시 한나라의 황제였던 성제는 술과 여자를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수시로 궁을 몰래 빠져나가 도박을 하고 놀아나는 등 황제의 품위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궁을 몰래 빠져나와 양아공주의 집을 찾은 성제는 그녀의 현란한 춤과 노래에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조비연은 성제의 총애를 받아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곧 처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 조합덕까지 후궁으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합덕은 화장술에도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먼 산을 그리듯 가늘고 길게 그리는 원산대라는 눈썹 화장법이 유명했고 이 화장법은 당시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 큰 유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매의 미모와 재능에 푹 빠진 성제는 그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다른 후궁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특히 조비연의 춤 실력은 정말 놀라웠다고 하는데 성제와 함께 배를 타고 놀던 중 강한 바람에 그녀가 물에 빠질 뻔했을 때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성제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음에도 조비연은 춤을 멈추지 않고 성제의 손바닥 위에서 계속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화는 너무나 유명해서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다라는 뜻의 작장중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조비연은 날씬한 중국 미인상의 대표주자로 꼽히게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당시 한나라에서는 조비연 같은 날씬한 체형이 미인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풍만한 체형의 양귀비는 이민족인 당나라 시대의 미인상이었다고 하니 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이 많이 달랐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총애 속에서도 조비연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후의 자리였죠. 당시 황후였던 허씨는 성제의 총애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황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조비연은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성제에게 허황후의 동생이 성제를 저주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에 성제는 크게 분노하여 허황후의 동생을 처형하고 허황후마저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황후의 자리가 비자 성제는 조비연을 황후로 삼으려 했지만 성제의 어머니인 태우가 그녀의 미천한 신분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조비연은 여기서도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보여줍니다. 성제는 태우의 조카 순우장을 보내 어머니를 설득하게 했고 조비연의 양아버지 조임을 성향으로 봉해 신분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기원전 16년 조비연은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동생 조합덕은 소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후가 된 후에도 그녀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필요했던 조비연은 젊고 잘생긴 남자들과 몰래 관계를 맺기도 했고 그마저도 실패하자 아기를 몰래 데려와 자신이 낳은 것처럼 위장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데려온 아기는 상자 안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울어버려서 실패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다른 후궁들이 임신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산시켰다고 합니다. 조비연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런 일들을 행할 때는 항상 자신은 뒤에 숨고 동생 조합덕을 앞에 내세웠는데요.
궁녀 조씨가 황자를 낳았을 때는 거짓 모함으로 처형시킨 뒤 아이를 실종시켰고, 허미인이 성제의 아들을 낳았을 때도 모자를 모두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조씨 자매의 악행은 민간에까지 소문이 퍼져 당시 장안에서는 제비가 날아와 황손을 쪼아 먹는다는 뜻의 연빌의 탁황손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편 성제는 조씨 자매와 매일 밤을 보내느라 40세의 나이에 이미 코와 입이 비뚤어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춘약까지 동원해가며 성제의 마지막 힘까지 쥐어짰다고 하네요. 결국 성제는 46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전날 저녁까지도 멀쩡했다가 아침에 옷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합덕이 책임을 느꼈는지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성제가 복상사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비연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된 애제는 자신이 황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준 그녀에게 감사하며 황태후로 추대했고, 그녀의 동생 조음과 조카 조애도 신성우, 성향으로 봉해져 그녀의 가문은 제후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정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 조씨 자매의 악행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합덕이 혼자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조씨 일족이 공모한 것이라며 조비연과 그 일족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죠. 결국 조음과 조애는 평민으로 강등되어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다행히 부태후가 조비연이 성제의 자식들을 해한 것은 애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녀를 변호해 주어 조비연은 황태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제가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8살의 어린 평제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외척 세력인 왕씨 일족이 조정을 장악했고, 그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던 왕씨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 조정을 모조리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왕망은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조비연을 황태후에서 황후로 강등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민으로 다시 강등시켜 황실의 무덤을 지키는 신세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원전 1년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가 죽고 9년 뒤인 기원 후 8년, 그녀를 몰아낸 왕망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 신나라를 세우면서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비연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황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적은 결과적으로 전한이 멸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비연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